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 어이제입니다. 3월 중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시장의 경계심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점까지 밀리면서 오늘은 어제까지 확인이 됐던 기관의 순매수도 결국은 매도로 돌아서 있는 분위기고요. 환율도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그 경계감이 뚜렷한 모습 속에 다 같이 좀 하락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과연 먹을 게 있을까? 내일 결국 FOMC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그 전까지의 경계감은 불가피하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자,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때일수록 더 멀리 보고 지금 이제 다가올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강의로 준비해 보시죠. 자, 먼저 오늘 함께할 교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부터 보고 강의 출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점까지 밀려나는 모습 뚜렷하게 전개됩니다. 최희정 캐스터 변화 분위기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어제와는 양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집계되면서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1%대 내림세 지속됩니다. 지수로 봤을 때는 3,034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10조 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빅 이벤트가 있죠. FOMC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간밤 미증시는 혼조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일 종가 부근인 3,067선에서 출발됐고요. 이렇게 시가가 고가로 형성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 곡선을 그려냅니다. 계속해서 1%대 내림세 지속되고 있고 현재 구간에는 저점까지 낮춰가면서 3,034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투심이 부진한 모습 나타냅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 측에서는 연기금 그리고 투심을 중심으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물량 현재 구간에는 5,700억 원가량이고요. 외국인도 비슷합니다. 4,700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고 개인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조 원 넘어서는 물량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한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밀려납니다. 먼저 하락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가장 크게 밀려나는 업종은 비금속 광물 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몸집이 꽤 큰데 이 종목이 부진한 모습 나타내면서 업종지수 2.8%가량 끌어내리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는 철강 금속 업종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 철강 금속 업종 대체로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는 화학 업종도 2%에 육박하는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코오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두 자리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는 어제장에 이 폭스바겐의 직격탄을 맞았던 2차 전지주들이 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는 운송장비 업종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제조업종까지도 1%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됩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업종만이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섬유 의복 업종이 0.7%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메타랩스가 아만다 테크랩스의 IPO 본격화에 상한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는 0.7%가량 업종지수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상승 마감됐고요. 오늘 이 IT 투톱 쪽으로는 수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담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담는 반면에 기관은 팔면서 0.6%, 0.7%가량의 내림세 지속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래도 낙폭은 꽤 줄여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1%대 0.7%가량 밀려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장에는 언택트 투톱 투심이 확실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는 신세계 그룹과의 주식 교환 영향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1%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 모두 반납한 상태이고 현재 구간에는 1%대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3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장에는 카카오가 부진한 시장 속에서 홀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열풍의 최대 수혜주는 바로 카카오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발 효과를 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59만 원으로 내세운 증권가의 리포트까지 나왔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0.7%가량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48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폭스바겐에 대한 직격탄 맞은 2차 전지 쪽 오늘도 낙폭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4% 넘어가는 내림세 8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더 낙폭이 깊습니다. 6% 넘어가는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6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대형주 내에서는 종근당 그룹주가 강한 모습 나타냅니다. 종근당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나팔발탄주의 전문가 자문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이에 대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오는 18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임상 이상 결과, 이 약물을 10일간 투여한 시험군에서 우월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회사 측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룹주 함께 점검해 보시면은요. 종근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갑니다. 고점 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20%대 급등세 2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나머지 종근당 홀딩스라든지 종근당 바이오 계속해서 고점 높여갑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11%대 급등 흐름, 종근당 바이오 현재 상한가 눈앞에 두고 있고요. 8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은 조금씩 줄여가고는 있지만 하락세는 여전합니다. 지수 봤을 때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약보합권이고요. 현재는 9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9조 6천억 원가량 집계되고 있는데요. 분봉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종가 부근인 941선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가가 고가로 형성됐고요. 오늘은 940선 전후로 한 이 박스권 범위 내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 지속되면서 9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는 동일합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기관도 마찬가지로 9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이만큼 개인이 담아갑니다. 2,1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먼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삼형제 쪽으로 일제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계됩니다. 특히나 오늘 셀트리온과 관련해서는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이 바이오 시밀러 항체 의약품 트룩시마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내림세,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2%대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컨텐츠 쪽 펄어비스도 2%대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오늘 시젠의 경우에는 투심이 괜찮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젠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2에서 3%대 오름세를 유지합니다. 13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확인했듯이 2차 전지 쪽 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5%에 육박하는 내림세가 지속되면서 15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5G 쪽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5G 쪽 투심 괜찮습니다. 삼성의 통신 장비 수주 확대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장 중에는 4%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2% 넘어가는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이 코리아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전에는 유통 그리고 IT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전 흥행에 대한 조짐이 불게 됐고요. 유통결제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3위인 이베이 코리아를 품게 되면은
단숨에 뭐 쿠팡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함께 빅3 경쟁 구도를 갖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경쟁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각 희망가는 5조 원대로 전해지고 있고 이르면은 5월쯤 본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 맥널티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9,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세틀뱅크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목 장중에는 4%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모두 반납하면서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2,950원이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전자결제와 관련한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는 9%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 모두 반납됐고 외국인의 매도에 저점까지 낮춰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4.5%가량 내림세고요. 6,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료주가 강한데요. 이는 곡물가가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죠. 해상 운임 비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사료 가격이 아마 인상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불어오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성사료, 이 종목 오늘 상한가 흐름 도달하면서 이렇게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옵니다. 4,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 KC피드도 52주 신고가, 한일사료도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오늘 현대사료도 25%대 급등세를, KC피드, 한일사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조 동화원까지도 이렇게 사료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의 특징주까지 점검해 봤고요. 다시 심화론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경계감 뚜렷한 분위기 속에 거래소가 1% 넘게 그리고 코스닥이 938포인트 선 비교적 크게 흔들림 없이 코스닥은 약보합권의 등락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두 가지 알찬 주제를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강의 주제입니다. 경기 회복 전망 속에 경기 민감주에 베팅하는 시장의 움직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변이 바이러스가 고개를 들고는 있지만 백신 접종도 차근차근 이루어지면서 그 시간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도 이번 주부터 현금 지급 이루어지면서 이런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질문 여쭤보죠. 김민준 전문가님. 경기 민감주 안에서의 이런 순환매 여전히 좀 작년부터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끌어올리는 건 결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맞겠죠. 근데 저는 이번 주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작년에는 일단 저는 경기 민감주가 상승했다고 보는 쪽은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9월까지는 작년 한 해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너나 할 것 없이 종목 유동성 공급 아래 다 갔거든요. 네네. 기다리면 조금 수익이 나는 구조였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10월, 11월 딱 9월에 이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슈가 좀 됐었죠. 실질적으로는 연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코스피의 어떤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었는데 돌아와서 보니 네. 코스닥 시장이 이제 너무나 많이 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밸류 부담이 좀 있었죠. 그래서 네. 경기 순환매를 찾은 것이 아니고 먹거리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삼성전자도 6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6만 원을 돌파한 해 만에 7만 전자가 되는 만에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이런 종목들도 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19만 원, 20만 원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수치였죠. 그래서 순환매 성격보다는 그쪽으로 외국인들이 먹거리를 좀 찾아 떠났고 그리고 이제 1월에 조금 재료를 좀 붙여서 이제 시세를 견인하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연출됐었죠. 현대차, 애플카 소식. 결국은 결과물이 안 됐었죠. 공시를 부정하는 네. 쪽이었고 LG전자도 마그나. 실질적으로는 실체가 확인된 바가 없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특별 배당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 광풍과 같은 시세가 나다 보니까 대형주에 대한 흐름이 예전 20년 같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성전자를 1년 만에 100%, 현대차를 보유했는데 1년 만에 100% 수익 나기가 실질적으로는 정말 언감생신이거든요. 30%만 올라도 대형주는 흐름이 좋다고 하는 쪽인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러다 보니까 1월에 이제 서학개미와 더불어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가들은 아니고 2021년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신 분들이 막 이제 달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급등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고생이 심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계좌가 상당히 좀 망가지고 네. 정리가 좀 안 되고 네, 네. 이런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이 이제 11월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면서 민감주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시점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발점으로 올라간 이유는 뭐 역시나 코로나 백신 보급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나오면서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한 시그널이 점점 좀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코로나 백신이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도하게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 사과를 1,000원 주고 사던 것이 2,0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 주도주들이 약간 하방 압력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고 네. 있죠. 2차 전지 부분도 뭐 개별 이슈는 있습니다만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로 수급이 좀 이동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사회 정상화의 어떤 시그널에 초입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뭐 6개월 이제 선반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완전 보급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5%도 채 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눈치 보기는 있어도 안 맞겠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있다 좀 맞겠다, 추이를 좀 보고 맞겠다, 뭐 이런 내용은 있지만 다들 접종 계획은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좋아질 것이다 향후에 이런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1.1부터 1.4, 1.5, 1.6까지 넘어가는 네.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콘택트로에 좀 수급 이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쭉 그 흐름을 읊어주셨고 사실상 작년 11월, 12월부터 백신 접종 이달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민감주다. 그리고 올해에는 확실히 그 인플레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민감주에 베팅하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뭐 화학부터 시작해서 해운 이쪽은 워낙 분위기가 먼저 또 뜨거웠었던 쪽입니다. 하나둘씩 섹터별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은 내수주지만 뭐 이번 주에 다시 들썩이고 있는 소비 관련 종목들 말인데요. 뭐 여행, 항공, 소비 그리고 기존에 먼저 신고가를 경신했던 백화점 쪽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이들 쪽이 확실히 좀 탄력을 받는 분위기인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뭐 수치화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과연 올해 어느 정도까지 찍힐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들 쪽의 전략은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작년에 화학 쪽은 먼저 갔던 것 같아요. 뭐 네. 대한의학,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먼저 출발을 좀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돌아온 게 이제 건설주들이 작년에 조금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있다고 하니까 좀 먼저 또 출발했고, 그리고 이제 내수 소비로 좀 돌아온 것 같거든요. 일단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돋보이는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정말 받침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 여행이나 항공센터인데 LCC 쪽도 실적이 전혀 없죠. 네. 너무 직격탄이고 아직 뭐 항공 수요가 증폭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다들 이제 여행에 대한 갈망은 다 있거든요. 앵커님도 뭐 있으실 것 같은데 저 네. 또한 좀 여행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는 떠나고 싶잖아요. 그걸 좀 답답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뭐 9시 이후에는 어디 가지 못하고 맞아요. 집으로 가게 되고 일 끝나고 익숙해졌는데 그때는 좀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코로나에 나도 감염이 되면 어쩌나. 그렇죠. 근데 괜히 지금은 많이 돌아다니다가 네, 그렇죠.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기대감이 조금 증폭이 되는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올해 좀 좋아지는 쪽을 보게 되면 역시나 항공 여행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대한항공은 작년에 이슈도 좀 있었고 네. 화평 이슈도 좀 있었고 코로나 백신 나오면서 먼저 올라갔는데 네. 뭐 표현이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좋아졌다. 이건 좀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치죠. 네. 기대치인데 저는 뭐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지금 뭐 이미 여행이나 항공이 비행기가 뜨고 있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네. 관광객을 거의 켜고. 화물 수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네. 그래서 잘했고 실적도. 뭐 대한항공에 지금 깜짝 여객은 전혀 서프라이즈를 없잖아요. 냈죠. 네, 네네. 그렇죠. 근데 뭐 김포공항 가봐도 뭐 지금 사람이 많거나 이런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여행 수요를 좀 보게 되면 다들 강원도, 제주도는 떠나시더라고요. 오. 네, 제주도에 정말 사람이 좀 많고요. 네. 강원도에도 좀 많은 쪽인데 이게 이제 뭐 동남아시아 해외 여행이 가시권화 된다면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백신 여권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추진을 중이고 이게 뭐 헌법소원의 취지가 헌법 뭐 위반이다,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다룰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시장이 아직도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정 국면입니다. 네. 횡보 장세인데 이 횡보 장세
지금 속에서도 성장 주도주들은 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네. 올라왔다가도 낙폭이 좀 큰 쪽이고, 근데 향후에도 이제 저는 지수를 좀 조정 국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 소비 섹터,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소비이기 때문에 낙폭이 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비에 관해서 뭐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폭넓은 소비 활동의 범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를 사는 것도, 영화 티켓을 사는 것도 소비,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 것도 소비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소비들, 뭐 또 옷을 사는 것도 소비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 소비주에 좀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별 종목군으로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것은 뭐 여행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흐름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나투어, 모드투어, 그다음에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등이 있을 것 같은데,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매수 문의가 한번 받았었거든요. 네. 프로에서. 근데 저는 매수 어떻게 문의를 대답하셨어요?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 오. 미스터 진단 때 받았는데, 찬성해 주신 거예요? 네, 일단 CB 발행을 했기 때문에 뭐 자금도 좀 확보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CB를 발행하게 되면 그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24,000원대였기 때문에 역시나 좀 오르는 모습.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뭐 지수가 하락하다 보면 부침을 겪고 있는데, 네. 일단 원탑으로는 뭐 하나투어가 맞겠죠. 맞는데 네. 이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쪽이고 더 이상 강압적인 구조조정 없다 언급을 좀 했지만 네. 워낙 실적이 직격탄이 좀 컸습니다. 네, 네. 컸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소형주 중에 모드투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난도가 좀 높습니다. 아. 일반 시청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안에 합병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네. 좀 노이즈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저가 항공사 제주항공을 좀 준비를 해봤고, 아. 역시나 소비 쪽은 뭐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여의도에 이제 더 현대를 오픈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 현대백화점하고 그다음에 롯데쇼핑, 우리 쪽으로는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다 그 섹터 안에서 토픽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실적 상반기 실적이 다소 좀 아쉽게 나오더라도 추가 퍼포먼스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뭐 뒤에 좀 다루겠지만 현대건설 기계거든요. 아, 이미 현대건설, 나왔네요, 다시. 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희정권님 아시겠지만 현대건설 기계가 관심은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HTS를 열어보시면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올해 좋아진다고 하니까 1분기 실적을 좀 보고 들어가도 되겠구나. 그래도 늦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주가가 그냥 불을 붙었습니다. 불이. 그런데 이제 굴삭기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향후에 좋아진다고 하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이제 이쪽도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졌다가 아니고 좋아진다에 조금 더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것까지 끌어오면서 움직이는 소비 쪽입니다. 그럼 토픽을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말씀하신 건설과 그리고 인프라 지금 탄력받고 있는 건설 기계 쪽이 이번 주에 신고가 퍼포먼스가 대단했습니다. 뭐 DI파워, 현대건설기계 다 좋았고요. 오늘은 살짝 쉬고 있지만, 그리고 건설주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월에 주택 공급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꺾였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좀 고개를 드는 이런 모습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민감주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순환매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추가 강세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작년부터 주택 공급 물량 확대 계획은 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인 것 같아요. 네. 뭐 LH 사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 저희가 좀 배제를 하고, 네. 그래서 뭐 다른 주변 건설사들이 좀 득을 보겠죠. 당연히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또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쪽으로 풀어주고 그러면 확실히 민간 쪽에 이익 살아난다고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경우의 수가 재건축 쪽을 좀 풀어준다면 민간 수요는 더더욱 좀 올라가겠죠. 건설기는 정말 부흥을 좀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 예. 이제 궁극적인 궤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주택 공급 물량 확대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인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분석치가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한 해 40만 호였거든요. 네. 올해는 훨씬 올라갔죠. 80만 호로 올라갔고, 뭐 계속 수치가 좀 바뀌던데, 뭐 이쪽은 확실하게 이제 조 바이든이 지금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또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키겠다 네. 예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다가올 수혜가 더 크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뭐 삼각 트리오라고 이제 별명을 지었는데
건설주, 시멘트, 건설 기계까지는 올해 좀 삼각 트리오를 구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보다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좀 더 탄력적인 재료를 지금 예고하고 계신 거네요. 예상하고 네, 계신 거네요. 요즘은 이제 뭐 그때그때 좀 틀린데 이제 네. 연동성 관계의 어떤 확률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교과서처럼 늘 합의일치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뭐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심화론 시간이긴 합니다만 좀 쉽게 네. 뭐 거의 이제 5, 60%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커플링 관계가 90%에 육박할 때도 있는데 현재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커플링이 많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나 금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미국이 뭐 다우존스가 좀 올라가면 내수 소비 건설 기계 좀 확 좀 부각이 되는 쪽이고 어제는 그냥 좀 뜨뜸이 간밤에는 다우 쪽이 좀 약했죠. 그렇죠. 네. 뜨뜻미지근했죠. 그러니까 오늘 좀 약한 모습. 네. 또 어제도 기술주 나스닥이 좀 올라가다 윗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FOMC로 어떤 차익 실현 경계감 매몰이 좀 쏟아지면서 우리 시장도 그대로 좀 반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이제 뭐 인프라 투자 소식이 들린다면 우리나라도 저 건설 기계 쪽이 많이들 좀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뭐 한 차례 또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도 지금 52주 신고가네요. 네, 그렇죠. 너무 잘 나갑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짝 빠지면서 다우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와 함께 궤를 그리고 있는 이 건설기계 쪽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현대건설기계 토픽이라고 아까 힌트 주셨잖아요. 어떻게 작년 4분기 실망감을 덮고 이번 올해 1분기부터 개선된 실적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뭐 사실 저는 정책 반영은 네. 하반기나 돼야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주가가 답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 실질적으로 뭐 HTS 다들 열어보시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네. 벌써 1분기 때부터 주가가 30% 넘게 뛰었거든요. 그리고 목표가를 또 수정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6만 원까지 6만 수정을 했는데 원까지 나옵니다. 뭐 건설기계 대장주격이라고 칭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는데 굴삭급증 매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부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업체 뭐 DI 파워, 진성 TC 등등 뭐 정말 종목 그거 외에도 많거든요. 네. 에버다임이라든지. 근데 이제 가는 종목 흥국도 있고 근데 가는 종목들만 지금 좀 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뭐 순환매성으로 돌겠죠. 건설주가 돌았고 건설 기계 쪽이 돌고 시멘트가 돌고 우리가 관심은 크게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아무래도 성장 주도주가 워낙 작년부터 핫하고 그렇죠. 또 앞으로 성장 주도주를 담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략해야 돼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주도주를 이제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비중을 네. 주도주는 뭐 늘 이제 배우의 선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주도주는 올해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좀 포커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주로 할 때 지금 뭐 건설기계, 내수 소비, 그 다음에 뭐 시멘트 이런 번외적인 것을 좀 넣는다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좀 잘 구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민감주냐 성장주냐 싸울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뭔가 조화로운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답변 함께 들어봤습니다. 현대건설기계 토픽으로 함께 체크해봤네요. 첫 번째 민감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주제는요. OTT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생존의 법칙과 그 안에서 찐 수혜주는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한번 압축을 해볼게요. OTT 많이들 이용하시죠? 이게 저는 오버 더 탑인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N으로 시작하는 넷플릭스와 왓챠를 다 쓰고 있어요. 김민준 그러십니까? 전문가님 혹시 이용하시는 서비스 있으세요? 저는 토마토 TV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TV OTT를 이용하고 있고 네, 플랫폼도 이용하고 있고 또 토마토를 외에는 보질 않습니다. 네, 너무 빵 터지신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네, 요즘 뭐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OTT TV 보실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신 거 알아요, 네, 그렇죠? 토마토 TV 보고 있습니다. 토마토 TV. 저도 토마토 TV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OTT 시장이 진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넷플릭스가 거의 다 뭐 독점 체제로 끌고 갔다면 말씀드린 뭐 왓챠뿐만 아니라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온다 하고 네, 그렇죠. 또 국내에도 웨이브나 뭐 다 쓰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당 계정 뭐 두세 개는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서 계속되는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딜 봐야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컨텐츠 섹터가 이번 주 들어서 특히 강합니다. 이번 주 유독 강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글쎄 뭐 이제 시마노 시간을 당했는데 아까 첫 번째 주제는 저희 이제 토마토 TV가 그래도 연령대가 좀 높으시거든요.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계시지만 확 와닿으셨을 텐데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이게 OTT가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그렇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네. 젊은층 사이에서는 OTT가 상당히 좀 유행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너튜브라고 하죠. 상당히 대세를 이루고 맞습니다. 있죠. 저희 스트리밍으로도 아마 보실 거예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저는 뭐 이제 너튜브를 하지는 않는데 너튜브를 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하고 만나는 접근성이 소통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보게 되면 지금 뭐 넷플릭스를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2025년에는 역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이제 디즈니 쪽에는 파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신종 코로나로 또 문을 닫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앞지를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글로벌적인 건 그렇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지금은 넷플릭스가 확실히 원탑입니다. 독보적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외부의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가세를 한다고 맞아요.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애플도 해, 디즈니도 해. 먹거리가 되고 돈이 되니까 가세를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기업의 논리는 아주 냉혹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데 쉽게 수익성 구조가 나지 않는데 기업이 사업을 뛰어들 진행하지는 리가 없죠. 안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 OTT 산업부는 우리 실생활의 대세가 될 공산이 큽니다. 실제로 초중고생들은 거의 너튜브를 많이 보고 있고요. 뭐 네. TV를 거의 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구식이 됐다는 거죠. 앵커님도 구식이 좀 되셨고 저도 이제 구식이 됐고 근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활발하게 좀 해외 진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이 얼마나 될 것이냐 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면서 콘텐츠 투자에 대한 금액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예인들이 이제 벌어들인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출연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을 해야 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업의 실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적 가지고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넘어가는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기업을 좀 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OTT 가입자가 많아질 것이냐 그것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상당히 가입자가 많아지고 있죠. 이제는 좀 연령대가 높으신 뭐 50대, 60대 분들도 너튜브를 좀 보시고 이런 과정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국한돼 있는 것들이 좀 있죠. 드라마나 영화라든지 뭐 넷플릭스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실생활에 상당히 이제 좀 나이 여하 불문하고 연령대 빠르게 좀 포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번 주에는 그 아카데미상 후보작이 발표가 됐는데 미나리 말씀이시죠? 예, 네. 우리 코리안 돌풍이죠. 영화 미나리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았던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여기 후보작으로 많이 지명이 되면서 이제 OTT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님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증권사에서도 호평을 내놓고 있는 콘텐츠 제작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들 종목들 다 실적 잘 나올 거라는 리포트 나오던데 이거 신뢰할 만하다고 보세요? 네,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훌륭하시죠. 뭐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단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널리스트의 어떤 목표 주가라든지 어떤 전망치가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좀 보수적인 관점이고요. 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네. 주식 시장은 가장 변하지 않는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창의성이라든지 네. EQ 같은 것은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만큼 좀 보수적인 것이고 물론 저도 다른 이면으로 보자면 상당히 요새 고민이 많거든요. 4차 산업이 이제 좀 도래하고 굉장히 산업이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네. 주식 전문가들도 그래서 올드한 이런 견제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OTC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이 주식을 사고 그것이 기업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선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구식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코로나 국면 속에 컨텐츠 섹터가 상승된 부각 이유는 명확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왜 주가들이 좀 올랐느냐? 우리가 관심은 없지만 역시나 이제 대작들이 좀 많다는 거죠. 아까 이제 희생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실질적으로 영화들 제작사에서 영화 제작한 그런 출연 배우들만 오스카상을 받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 뭐 애플 TV에 이런 맞아요. 드라마, 영화 제작도 네, 실질적으로 후보로 자체 제작 거론되니까. 콘텐츠들까지. 뭐 저도 이제 뭐 미나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예. 미나리 삼겹살이 제일 맛있는데 뭐 어찌됐건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대작 콘텐츠를 좀 제작하고 시청률이 좀 대박이 났다는 거죠. 아니 뭐 낮에 좀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 예. 여러분들 뭐 경쟁력이 부각돼 있는 전환이 부분은 되네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예. OTT 산업에 접근을 하실 때 네. 시세가 굉장히 좀 급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좀 보수적이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객관화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 시간이니까 넷플릭스가 올해 이제 한국 컨텐츠에 투자 소식은 전해왔습니다. 네. 5,500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만 원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5,500억이 어디로 좀 흘러갈 것인가. 네. 이거는 체킹을 좀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러면 분명히 수혜 기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좋은 점은 예전에는 갑과 을의 관계였다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A와 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콘텐츠 공급자 위주로 좀 시장이 재편되는 것 같아요. 오, 예전에는 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공급자들이? 콘텐츠 공급자가 아. 뭐 이런 거죠. 이제 희재앵커님이 예를 들어 CEO다. 우리 영화 대본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먼저 좀 상대적으로 그런 OTT 기업들이 와서 우리에게 좀 영화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좀 투자하겠다. 우리 네. 넷플릭스에서 상영하게 해보자. 네. 이런 좀 바뀐 것 같아요. 주객 전도가 좀 된 것 콘텐츠 같아서. 경쟁력만 있다면 그렇죠. 네. 충분히 이제 이들도 조금 콘텐츠 공급자의 어떤 직이나 위치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재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사였겠죠. 이렇게 갑이 뚜렷했던 시장이었다면 콘텐츠의 경쟁력을 그만큼 좀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뭐 A 스토리도 잘 나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또 키스트도 이번 주에 리포트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들 좀 뜯어보면서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몇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들 준비는 하지 못하고 소개해드리는 차원이고 절대 추천은 아니니까 아, 네네.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다음에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A 스토리입니다. 일단 대표 라인업을 좀 보시게 되면 시그널, 킹덤, 지리산이 있습니다. 킹덤은 제가 좀 봤고요. 오, 상당히 재밌게 네. 봤습니다. 재밌게 네, 봤고. 굉장히 잘 만들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TVN이나 이제 중국 아이치항에 판권 판매를 하는데 이 총 매출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700억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여기가 무슨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영상 컨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700억 추정치다. 이러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리산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지금 예정 네, 예정입니다. 2021년에 전지현 씨와 주지훈 배우가 지금 이제 연출 예정인데 이게 정말 핫 키워드거든요. 이거를 이제 A 스토리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과연 얼마만큼 모멘텀을 좀 받을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승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승료라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루 개방만에 넷플릭스에서 했는데 네, 네. 트래픽 1위를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보셨어요? 네, 뭐 승료는 보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 송중기 주연 배우가 예, 이제 맞아요. 한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2021년에 뭐 옛날에 이제 제목 비슷한데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금방 떠오른 건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표현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젊은 층에는 저런 뭐 승리호라든지 아까 지리산이라든지 킹덤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상당히 인기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기업의 좀 실적에 반영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데 164억입니다. 전년 대비 662%가 성장 기대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드라마 제작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최소 4편 이상 드라마 제작이 지금 네.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좀 보셔야 되고 다음은 저도 좀 주목하는 기업입니다. 네. 실제로 유인데 디즈니 플러스와 이제 협업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유라는 네. 것이 이제 유는 뭐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와. 뭐 이거 이제 잘 노트북을 가네요. 준비해 주셨는데 뭐 차트를 여기 화면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신고가가 네, 지난주에 신고가를 나왔습니다. 갱신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승 동력은 네. 좀 남아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따라가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목하는 부분은 디즈니 플러스와 이제 협업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방영 예정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고 네.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 방영이 됐는데 시청률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OTT 산업군의 안 좋은 측면이 이 부분입니다. 불확실성. 그렇죠. 이 드라마의 시청률과 또 영화의 어떤 시청률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드라마를 이렇게 딱 내보냈는데 네. 안 본다 이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이제 무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제작에 지금 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외형 성장 가능성이 올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입니다. 시각적 효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각적 효과죠. 여기도 이제 몸집을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외형 성장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수익성이 이제 개선된다 그랬는데 올해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이제 30%가 약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840% 전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적인 관점인 게 이제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실적 개선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 네. 예상치를 좀 하회한다. 그럼 주가는 낙폭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상당히 급등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 부분이 또 시청자분들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네. 현재 구간 자리에서는 진입이 좀 불편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부담이 있다. 그렇죠. 그런 모멘텀 아직 말씀이시죠? 살아있고 드라마 여러 편이 좀 제작이 되는데 우리가 뭐 주가 5% 10% 떨어진다고 걱정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눌림 조정을 받더라도 갈 수 있냐인데 지금은 좀 불편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것이 이 OTT 산업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외형 몸집은 커지지만 과연 예. 이것이 드라마 시청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성장성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드라마 시청률에 좀 좌지우지되는 측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할증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지만 무엇보다도 실적 그리고 이 콘텐츠에 대한 반응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컨센에 부합하느냐 들고 계신 분들은 이것부터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